안녕하세요. 권미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비즈 비하인드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경제, 산업, 기업 이슈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장 가치가 높은 산업을 선점하는 투자 안목을 키워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첫 시간 인구 감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구 감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넘어선 정도라고 지적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은 어떻게 변할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은 VIP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VIP와 비슷하게 파생된 말로 Very Important Baby, 즉 매우 중요한 아기란 뜻입니다. 둘 또는 외동의 자녀를 갖는 추세와 함께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한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현상이 보편적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등 8명 이상이 한 아이에게 지갑을 여는 일명 8포켓 원마우스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비싸더라도 질 좋고 가심비가 좋은 키즈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젤 산업 성장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꼽을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엔젤 산업이 어린이 의류나 완구, 문구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IT,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며 발전됐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유도하며 이 산업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점점 상품의 고급화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내 아이를 공주, 왕자처럼 귀하게 키운다는 골드키즈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엔젤 산업 속에서도 프리미엄이 대세로 떠오른 겁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아동 전체 매출이 19.1% 증가하는 동안 아동 명품 매출이 30.2%로 고성장했고, 신세계백화점도 수입 아동 매출 신장률이 16.7%를 기록하며 전체 아동 매출 신장률의 2배를 훌쩍 뛰어넘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엔젤 산업의 소비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락세를 띠며 곧 0.7명 선도 붕괴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젤 산업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이 점차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15조 4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성했는데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교육, 서비스 등에서의 소비가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엔젤 산업의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혜를 입은 엔젤 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이 출산율 성장에 다시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산업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산업 경제적 영향, 하나증권 김대욱 선임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은 지난 11월 리포트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테마 중 하나, 인구 구조를 꼽으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또 저출산으로 산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단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제 저출산이 지속되면 제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면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연봉을 올려주든 아니면 복지를 개선시키든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일을 더 하시든 뭐가 됐든 비용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비용을 더 투입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전과 같이 열심히 만들어냈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수가 계속해서 부진하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대충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개월 연속 자연 감소 중입니다.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56,79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1.5% 감소했으며 합계 출산율도 0.1명 감소한 0.7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에서 3분기 누적으로는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수준인데요. 누계 인구 감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망자와 출생아 수가 동시에 감소했기 때문으로 인구 피라미드 상으로는 오히려 안 좋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인구 추계를 보면 50대가 약 86만 명으로 이제 이것을 정점으로 좀 지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50대를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현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이 물가 상승과 또 경제 대외 취약성 상승으로까지 연결되는군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 저출산과 관련해서 요즘 엔젤 산업이란 말이 자주 들립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요. 이 엔젤 산업, 어떤 산업을 말하고 또 저출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엔젤 산업이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출산은 엔젤 산업에 있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를 고급화 전략으로 상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출산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이라든가 수요 감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 변동성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5대 핵심 과제로 주거, 돌봄, 양육비용 경감, 그리고 출산, 소아의료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 예산안에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확대와 부모급여 확대로 유아용품에 대한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재 정부는 출산용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아용품 지원 확대 또는 지자체별 출산 축하용품 지원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산업 역시 저출산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논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야 발급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5만 명까지 확대하고 업종도 음식점, 광업, 임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국내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입시 위주로 교육 산업이 발전했다면 새로운 먹거리로 외국인 대상으로의 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겠네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장이네요. 또 최근 뉴스를 보면요. 신병 교육대가 줄어들고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이미 저출산의 파장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역시 저출산으로 더 부각받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아예 노동력 자체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부족해진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데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이제 논리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도 많고 심지어 테이블마다 전자결제 태블릿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반면 로봇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로봇 도입을 고려하기도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무인 공장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부각받느냐겠죠. 말씀해주신 여러 산업들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토픽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로봇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 로봇 산업 트렌드가 인공지능과의 결합이다 보니 앞으로 혁신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이제 국내 산업 선도 유망 산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AI 및 로봇이 가장 많은 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로봇 업종 중에서 V1텍과 로보티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V1텍은 원래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및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인데 2021년 AMR AGC 제조 기업을 인수하면서 물류 로봇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북미 공장 설립 및 자동화에 따라서 북미양 AMR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룹 계열사와 협력 기업들까지 물류 로봇 적용 확장을 진행 중이며 올해 북미 법인을 설립하면서 로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북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주 활용처인 식품 배달 시장 속 라스트마일 시장에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식 배달료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지난 3월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라스트마일 시장 개화 시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토픽 V1텍과 로보티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김대욱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